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의 제목은 국민연금 개혁 정말로 급한가? 정작 급한 건 땡땡땡 연금과 땡땡 연금 아닌가? 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만들어냈어요. 두 가지 안. 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근데 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냐? 이거예요. 2023년도 기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9%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데 소득 대체율이 지금은 42.5%인데 이제 결국 40% 된답니다. 이렇게 40% 되는 걸 감안하면 그렇죠. 2055년에 고갈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금에서 이제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 그렇죠. 지금 군인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예, 세금을 퍼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결국 뭐냐? 국민에게는 세금이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 못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고과를 늦춰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환으로 이제 더 내고 더 받기. 그래서 요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좀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10년은 채 안 돼요. 10년 정도, 7, 8년 미룬답니다. 그리고 이 안은 그냥 더 내고 그대로 12%만 더 내고 그냥 40%. 그러면 그렇죠. 한 1년 정도 더 간답니다. 결국 고갈되는 건 맞습니다. 7, 8년 늘리자고 지금 나오는 건데, 예,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이란 이안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게 조삼모사인데,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삼모사라고 생각하냐면, 안 하면 되잖아요. 9% 내고 40%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싹 빼고 이란 이안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죠. 둘 중에 하나 국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란이 좋다. 이렇게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한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삼모사의 정말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이게 일환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조삼모사 한번 나왔잖아요. 더 내고 더 받자 13% 하고 50년이잖아요. 50년이 아니죠. 13% 하고 이제 50% 소득 대체율 일환으로 했는데 뭐 이걸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13%, 44% 이렇게 주장했고 민주당은 13%, 45%. 13%는 똑같은데 1% 차이예요. 요거 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요 굉장히 이걸 꼭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조삼모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4% 아니면 45%뭐 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거 탁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미뤄졌잖아요. 왜 미뤄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결국은 조삼모사입니다. 다른 세 번째 방안이 있어요. 개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거부하면 됩니다. 예, 세금이라는 게 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이게 왜 지금 합의가 안 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란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모수개혁. 그러니까 지금 모수개혁 하는 거예요. 모수. 이게 무슨 모수인지 모르겠는데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 40을 13% 그렇죠. 13% 44%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문제를 좀 밀어보자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모수개혁입니다. 모수개혁이고 그거 말고 사실 구조개혁은 해야 됩니다. 구조개혁이 뭐냐면 이 구조개혁은 이게 안 돼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야 해결이 되는데 왜 구조개혁을 해야 되냐? 세대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이 앞세대의 기대 수익비가 일보다 크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기들이 많이 받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덜 내고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출생도 적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뒷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뒷세대는 기대 수익비가 일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보다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요런 거를 사실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식인데 이런 것도 사실 세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세금 퍼주기 싫다는 거죠. 아니, 퍼준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조금이라도 쓰기 싫은 거죠. 국민은 세금을 걷는 대상이지 세금을 쓰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누가 세금, 그렇죠. 누가 세금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적립식, 그러니까 기대 수익비를 이를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더 많이 내야 돼요.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소득 대체 40%여도 15.5%를 적립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입니다. 예, 국민연금 개혁을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세금을 국민들한테는 한 푼도 쓰기 싫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내서 너희들이 나눠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연금에 대해서. 한국은 이제 이게 부결됐으니까 22대에서 어떻게 하겠죠? 부결이 된 게 아니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입니다. 고갈은 62년 이후 되는 것 같고요. 프랑스는 보험료율이 27%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렇죠. 지금 9%인데 9%에 비하면 3배예요. 그리고 74% 소득 대체율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논란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연금에 대해서 말은 있어요. 마크롱도 가끔 말하고. 그리고 OECD 평균은 18% 내고 소득 대체율은 61%랍니다. 여기도 아마 논란은 있을 거예요. 기금의, 그렇죠. 고갈. 근데 뭐 연금의 형평성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조사를 안 했어요. 한번 조사를 해볼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국민연금 받아야 되니까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개시 시기 잠깐 이거는 알아볼게요. 상식으로. 그래서 그렇죠. 지금 52년생 이전에는 60세부터 받았고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는답니다. 그리고 60년생까지는 또 62세, 그리고 64년생까지는 63세, 그리고 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이제 69년 이후에는 65세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 정년이 60살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정년이 60살인데 이렇게 늦게 주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냐? 5년 빨리 받는 그런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어. 5년 빨리. 그러니까 60세보다 55세.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연령보다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감액. 적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할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가 청구할 권리는 나이는 똑같겠죠. 이혼한 배우자도 그렇죠. 국민연금을 뜯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혼했다고 못 받아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제기하는 건데 이거 좀 글씨 좀 너무 많이 썼는데 공적 연기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세 가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네 가지네요.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이 됐대요. 1973년, 2001년. 그러면 이 연금을 어디서 주겠어요? 이거 세금으로 줍니다. 세금으로. 근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걸 먼저 개혁해야죠. 이거를. 근데 왜 지금 고갈도 안 돼 있는 국민연금을 2053년에 이제 고갈되려면 30년 남았는데 이걸 벌써 개혁을 해야 되냐고요. 이거나 지금 이미 고갈된 거나 개혁을 해야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도 곧 고갈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을 안 보고 국민연금만 손을 대요. 예, 국민한테는 세금을 한 푼도 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은 그냥 둘까요? 왜 국민만 갖고 그래? 우리가 봉이냐?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기초연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